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콘텐츠와 함께 경매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의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경매 또 부동산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종류라든가 경매 물건 또 경매 절차나 방법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경매 또 낙찰후 법적인 절차나 인수 방법도 좋고요. 또 부동산 점포 입점 내용 또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 등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로 부동산 임의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이후로 경기들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하고요. 또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법원 경매 물건은 좀 어떨까 싶은데 요즘 어떻습니까? 네, 일반 사장님? 소상공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 또한 이제 소상공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안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적인 침체나 이런 부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경매 물건에 대한 부분,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주택,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가 분양 물건이라던가 이런 부도나는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낙찰률이라고 하나요? 보통 몇 프로 정도에서 낙찰이 되는지요? 지금 현재 낙찰률은 3년 전에 어떤 경매 시황으로 보면 100%에서 110%대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번 연도 경매 낙찰률은 75%에서 80%대 정도 됩니다. 75%에서 80%. 네네네. 근데 실제 경매되는 거 보면 한 85%, 90%까지도 되는 것 같은데 물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군요. 네네. 토지 성향도 다르고 이제 상가 네. 주택이라던가 이런 네. 물건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유찰 횟수가 1차 원주 같은 경우는 30% 차감된 금액으로 나오는데 네. 1차 유찰돼서 30% 차감된 금액으로 입찰이 들어가게 되면 경매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원하는 금액보다 조금 더 쓰시게 됩니다. 한 5% 정도? 예, 그런 군중 심리 때문에 그러신지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75%대 낙찰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시면 80에서 85%대까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매물이 좀 인기가 많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선호하는 부동산이? 지금은 토지 성향이 네, 토지 쪽으로. 코로나가 아무래도 네. 이제 건강에 관련된 그런 이슈다 보니까 원주 지역에 이제 귀농귀촌을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임업 경영에 관련된 임야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제 경매 물건 검색해서 조사하다 보면은 이제 법정 지상권에 관련된 특수 물건 자주 등장하는데 도대체 오늘 법정 지상권이 무엇인지 또 경매 물건에 있어서 이 법정 지상권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먼저 받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법정 시상권 땅하고 네. 건물 주인이 다른데요. 네네. 그 땅을 사고 싶은데 건물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요. 네네. 땅을 사면 건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주제가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어떤 법적인 용어가 적용이 되는 물건들인데요. 일단은 토지에 관련된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보시고요. 건물에 관련된 등기부등본을 떼보시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그 최초의 그 건축물을 짓기 전에 땅과 그 건물의 그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토지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게 잡혀 있어서 그 이후에 건물이 올라갔다라면 지금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이 된 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토지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똑같은 동일인이었다가 다른 제3자로 넘어간 경우 그 건물에 관련돼서 지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땅에 대한 건물을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일단은 문서가 최초 건물주나 이 소유자가 변동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문서를 등기부등본을 떼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현재 소유자만 나와 있다면 구등기를 법원 그 등기소에 가시면 떼실 수가 있어요. 예전의 소유자분까지 그 부분까지 다 떼보셔서 동일인이었다가 제3자로 넘어갔는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좀 복잡. 많이 좀 어려우신 하나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예. 네. 그럼 이렇게 토지에 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 건물이 있다. 네네. 이런 경우 만약에 경매에서 토지를 사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기 이전에 네. 건물에 대한 부분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성립이 되어버리면 내가 토지 사용권에 대한 그 소유주가 되더라도 건물에 대한 부분이 남의 건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내가 그 지료에 대한 부분을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지료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면 지료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땅에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잘 모르는 분들은 손을 경매 낙찰받기가 예. 좀 어렵겠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이제 음. 시골집이라든가 뭐 네, 달동네라든가 네, 이런 네. 곳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정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제 그런 어려운 물건들이 있으시니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 옛날에 네. 우리 아버지가 네. 시골집을 다 샀어요. 네네. 샀는데 그 소 막사 있잖아요. 네네. 소 막사를 안 팔았다고 소 막사는 막 그 뛰어가더라고요. 허물어가지고. 네네네. 예, 그것도 그 뛰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지작물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지금 매매 조건에 그 막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제 계약서상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는 이제 양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 부분이 들어갔다면 그거를 임의를 철거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또 주장을 또 하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주장을 할 수? 네, 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구두상으로도 이제 어르신끼리 이제 어떻게 협의를 보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주장을 하시려면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맞습니다. 뭐 시골집 사는데 소막사 이런 거는 네. 뭐 누가 뭐 구두로 막 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당연히 이제 포함되는 그렇죠. 것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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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경우에 그래서- 건물 하나하나 다 예, 맞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특약사항이라는 게 그래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뭐 분명히 명시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끼리 또 지인분들끼리는 서로 이제 아이 그렇지 뭐 이렇지 뭐 이렇게 관행적으로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방송 궁금하신지. 듣다가 네. 예, 저희 아버님 건 때문에 지금 궁금한 사항이 생겨가지고요. 네, 네. 네. 아버님이 시골에 살고 계신데 땅은 아버님 땅이 아니고 이제 집만 거기 짓고 살았는데 요즘에 갑자기 뭐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지료 청구가 날라왔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없이 약속되고 살았었는데 왜 갑자기 땅 주인이 바뀌어 그걸 청구하는지 그럼 그 지상권에 대한 건 우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제 일전에 방금 전에 이제 전화 주셨던 그 사모님도 지금 이런 경우의 물건이었는데요. 1차적으로는 토지 등기부등본하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신 후에 최초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가 누구한테 있었는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거는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그 저당물이 잡힌 상태에서 소유자 명의자가 바뀌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거기 이제 거주를 하시다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료 청구를 그 추후에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 전에 토지 소유자분이 지료 청구를 하신다는 거는 아마 이분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땅 위에 그 누군가 타인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땅을 사용하는 거에 사용료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주 입장이시고, 만약에 이제 아버님이 거주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 아버님이 건물을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토지에 대한 부분이 아버님께 아니셨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경우는 그 전전 구등기를 떼 보셔서 그 건물을 다시 인수하실 때에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을 때 인수가 되셨으면 아버님도 그걸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에 대한 부분이 똑같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등기를 떼보셔서 그 구등기에 그 소유자분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소유자분이 동일인이었다가 제3자의 타인으로 넘어갔는지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애초부터 건물 주인하고 토지 주인이 달랐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동일인이었다가 제3자로 이전이 되셨다 그러면 아버님도 똑같이 그 건물을 매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서 타인한테 제3자한테 매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구등기를 한번 좀 띄워보고요. 네네. 또 부동산 그 사무실 가서 제가 한번 문의를 또 따로 드려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계로 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경매, 또 경매 물건, 경매 절차의 방법, 또 낙찰로 법적인 절차, 인수 방법 등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경매 그리고 부동산 점포 입점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 상담받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김혜정 아나운서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네. 그저 KBS 그 방송이요. 네. 네. 완전히 이제 여긴 이사를 간 건가 끝난 건가요? 네. 오늘 상담 내용과는 좀 별개의 내용이긴 한데 예.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저희도 아직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지금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아는데 네. 난 KBS 하도 궁금해가지고 네. 물어볼 때도 없고 그래서 김혜정 아나운서님만 여기 혼자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라디오는 계속 더 많은 내용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이제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고 민법적으로 인정되는 그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당권, 전세권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분이 토지 소유자와 그 건물 소유자분이 같았었다가 제3자로 건물에 대한 부분이 제3자로 명의 변경이 되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 이게 경매 물건에서 이런 건물만 매각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한 부분을 어렵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정지상권의 종류도 좀 다양한가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민법상으로는 그 전세권에 대한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에 대한 법정지상권 그리고 이제 민법상 인정되어 있지 않은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세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좀 필요할까요? 그 전세권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전세권 설정 당시에 대지와 건물이 이제 소유자가 동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세권의 이 건물 전세권 그 자체에 그 해당하는 건물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대지 소유자가 이제 이후에 달라지셔야지 이 3가지 요건이 갖추어지시면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요건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건물의 이제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은 대지와 건물이 이제 동일인 소유였다가 동일인 소유로 속해 있다가 건물의 이제 전세권을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대지 소유권이 이제 다른 제3자의 특별 승계인의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이제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법정지상권에 대한 부분이 경매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되는 이유는 그 지료에 대한 지료 청구 소송에 의해서 이제 그 수익 구조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물건입니다. 네, 상담 전화 받고 계속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그 시골에 땅이 있는데 그 이전을 하려면은 꼭 시골 가서 범사에 가서 해야 됩니까? 아무 데서도 됩니까? 고객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골에 땅이 있는데요. 예. 그 이전을 아직 안 했어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시골에 가서 그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가 해서요. 명의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 앞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걔 앞으로? 아니 본인 앞으로. 본인 앞으로. 예. 네.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땅을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청취자 앞으로 명의 이전을 좀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꼭 시골까지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죠? 개운동에 있습니다. 시골 땅은 어디에 있으시죠? 전라도예요. 전라도에. 그러면은 그 이전을 그 소유자분하고 계약서나 이런 걸 다 쓰시고 명의 이전만 안 하셨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거 붙이고 있거든요, 땅을. 네. 오늘 경작을 하고 계신데. 네, 경작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 이전이 안 돼 있어요. 왜 이전이 안 되었을까요, 고객님? 제 아는 사람 그 어머니 앞으로 땅이 돼 있었는데. 네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들한테로 상속이 되었죠. 상속이 되는 모양이죠. 근데 자식들이 4명인가 5명이나 돼요. 네네. 근데 만약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요. 네, 근데
말 들어보니까 8월 달에 조치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예. 근데 그때 조치법 있을 때 그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때 신청을 하시면 자식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조치법이라고 있으면은 네. 그때 하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계약서가 혹시 있으실까요, 고객님? 아니, 없어요. 없는데도 없죠. 그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아버님이 그 어머님한테 혹시 그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을 주신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그 땅을 매입을 했는데 예. 돈을 주고 조금 남겼어요.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마지막으로 갚았어요. 예. 근데 그 증거는 있죠. 마지막으로 준 증거는. 그러면 지금 명의가 내 아는 사람 지금 어머니 앞으로 돼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네. 이 상속되는 부분에서 이제 조치법도 조치법이긴 한데요. 예.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대금을 그분한테 어머님한테 주셨다는 어떤 증빙 자료가 있으셔야지 입증할 수 있는 무슨 자료가 있으셔야 돼요. 자료는 있다고 그 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잔금 치른 예. 자식들이 알고 증거는. 있는 게 아니라 아버님 이거는 이제 그 부동산은 계약이잖아요. 예. 계약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인수하시면서 아니면 그 전에 아버님이 그 지금 토지주 어머님한테 금액을 지불한 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저희 부동산에 많이 의뢰를 오시거든요. 왜 내가 돈을 다 줬는데 등기는 내가 안 해놨다는데 돈은 다 줬어. 근데 추후에 이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그 증거에 대한 입증 자료를 가지신 분들의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조치법보다는 일단은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그리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어떻게 지금 뭐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만들어진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실 수 있는지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근데 그쪽에서는요, 조치법이 있으면은,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매입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만약 지금도 그 땅을, 예를 들어서, 팔려면은, 지금 팔아라. 자기가 다 승인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매각을 할 그러고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또 학교 동창했어요, 옛날에. 근데 상속되고 그 자녀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이제 해주신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한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겠다라는 어떤 확인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법무사 가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게 조치법을 하게 되면은 주도 그 서신을 안 받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 편인가 그거를.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받는다고. 그거는 이제 일단은 자세한 거는 아버님 요거는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법무사 사무실에 한번 내방을 하셔서 자세하게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죄송합니다.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시면 방송 끝나고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도 왔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세계로 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제갈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